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학자 최현식 박사입니다. 오늘은 ETF 3배수 투자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강의에서는요, 레버리지 ETF 2배수든 3배수든 약점, 단점, 뭐 혹은 뭐 위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위험과 사실은 또 실제적 위험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구별해서 제가 좀 오늘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레버리지를 쓰니까요. 그러니까 2배수, 3배수 레버리지를 쓰니까 1배수짜리 지수 추정하는 지수의 2배, 3배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는 침식 효과가 2배, 3배로 나는 거죠. 또는 또 하나는 이제 대폭락이 혹은 대조정이나 대폭락이 일어났을 때 이제 낙폭이 굉장히 이제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요. 살인적으로 그냥 손이 떨릴 정도로 사실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보면 이건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것만 봐서 그래요. 근데 거기서 올라가는 것도 살인적으로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만 꼭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도 확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을 다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감정적으로 막 3배씩 움직이니까 충격이 큰 거죠.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왜? 1배수짜리가 내려갔을 때 올라가면 똑같이 올라가니까. 레버리지 ETF가 진짜 문제가 되려면 1배수짜리가 10% 떨어질 때 3배 추정해서 30% 떨어졌는데 올라갈 때는 1배수가 10% 올라갈 때 얘가 3배수로 추정하지 않고 10%만 올랐다. 이러면 이제 이게 문제죠. 사기죠. 근데 얘들은 똑같이 1배수가 10% 올라갈 때 얘도 30%, 3배수 추정해서 30%로 올라버리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숫자적으로 봤을 때 감정적, 그러니까 이런 그 이펙트가 충격이 지금 크게 보이는 거죠. 심정적으로 크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추정하는 지수와 똑같이 갑니다. 그 지수가 망하지 않느라. 그러니까 일단은 약점 중에 하나가 심리적 충격을 크게 줄 수 있다. 떨어질 때. 근데 올라갈 때는 뭐 환상적으로 올라가죠. 하루에도 막 10%씩 막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달에 뭐 이번에 예를 들면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개월 만에 몇백 프로씩 올라가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것하고 같이 봤을 때 이제 약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좀 좋다라는 거고요. 어쩌든지 간에 이제 침식 효과라든지 그 3배, 그리고 떨어질 때도 그 침식 효과 최대에 일어나죠. 대폭락된 이제 침식 효과에 대한 감정적 충격이 굉장히 커요. 그거를 이제 MDD, 최대 낙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그 최대 낙폭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일어나고 과연 또 이제 그 부분이 최대 낙폭이 일어났을 때에 이게 극복이 불가능한 거냐라는 거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코로나 제1차 대유행기 작년 2020년 6월에서 7월의 주식시장의 모습이에요. 이제 다우존스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구별하려고 제가 이제 만들었던 표입니다. 보통은 이제 기술적 조정, 그 다음에 대조정, 대폭락. 저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이제 나눠요. 물론 이제 이거는 교과서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저 나름대로 이제 이 투자 시장에 관해서 서로 이제 연구하는 사람, 우리 연구자들이 얘기를 할 때, 혹은 스터디할 때 얘기할 때 기준점을 정해야 되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기술적 조정, 대조정, 뭐 대폭락, 뭐 이게 이제 없는 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리고 제 나름대로 기술적 조정은 약한 기술적 조정과 강한 기술적 조정 또 이렇게 구별했어요. 약한 기술적 조정은 대체적으로 3에서 1배수짜리 기준으로 3에서 한 5% 정도의 조정이 일어나요. 이건 이제 보통 이제 기대감 후퇴가 일어날 때 주로 일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한 기술적 조정은 1배수짜리가 10에서 15% 정도를 하락을 해요. 이게 이제 일시적 방향 전환인 거죠. 예를 들면은 코로나19가 쭉 잦아지다가 다시 재유행이 오니까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시면 10% 정도 하락했어요, 다우지수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일시적 방향 전환을 한 강한 기술적 조정,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 5%, 3%대, 2%대 내외로 이제 계속해서 기술적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갔죠. 이거는 이제 기대 속도보다 저하되거나 예상보다 저조하거나 방향 같은데 뭐 이럴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한 대세가 전환이 났을 때는 이게 이제 대조정이나 대폭락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은 아주 적게는 이제 15% 이상부터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완전한 대세 전환이면 주가가 쫙 경제가 쭉 상승하다가 예를 들면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2016, 17, 18에 미국 경제가 쫙 성장을 하다가 미중 무역 전쟁이 있으면서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방향 전환이 쫙 와버렸거든요. 이때 다우지수가 한 15% 정도 하락했어요. 굉장히 크게 하락했죠. 15% 정도. 이거는 이제 긴축 때 나타나는
조정보다 더 큰 조정을 받았어요. 미국의 이제 다우지수가. 이런 경우가 이제 대조정이죠. 방향이 확 전환됐죠. 대폭락은 이게 한 두 번 정도 연달아 나오면 이제 보통 한 30%에서 한 40% 정도 받을 때, 이번 코로나 때 방향 전환이 오고 주식시장 투자시장에 방향 전환이 오고 큰 충격을 받아서 이번에 38% 정도 다우지수가 떨어졌죠. 이게 이제 대폭락입니다. 제가 이제 대폭락은 그렇게 구별하고요. 여기서 좀 더 가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금융 시스템, 대폭락은 대폭락이지만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느냐 붕괴되지 않느냐가 또 따라요. 붕괴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지 않으면 3, 40% 정도 조정을 받아요. 1배수짜리가. 그러나 이제 금융 시스템이 까지 충격을 받아서 붕괴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번 이제 코로나 때도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연준과 미국 행정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제금융하고 돈 풀고 막 그랬거든요. 금리 내리고. 그런데 이제 언제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됐습니까?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됐어요. 은행권이 다 막 붕괴가 된 거죠. 투자은행 무너지고 막 이런 거죠.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됐죠. 이런 경우는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한 50%. 이게 이제 글로벌 1등 국가니까 50% 정도에서 멈춘 거예요. 그렇지만 금융 시스템이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1997년 외환위기죠. 그다음에 2012년부터 유럽의 금융위기가 일어났죠. 피그존 이런 나라들. 보통 미국이 아닌 경우, 글로벌 제1등 국가가 아닌 나머지 국가에서는 그게 제2 기축통화국가는 상관없어요. 나머지 국가에서는 금융 시스템 붕괴가 오면 대체적으로 70% 내의 1배수짜리가 붕괴가 됩니다. 70% 붕괴가 와요. 네, 그게 이제 금융 시스템 붕괴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비성적 버블의 붕괴.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10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거. 이게 나스닥 붕괴나 혹은 대공황의 붕괴. 이게 보통 이제 80%가 넘는 붕괴가 와요. 그래서 붕괴를 폭락을 수준을 나눈다면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3배수짜리가 그런 강한 기술적 조정, 대조정, 대폭락, 금융 시스템 붕괴, 그리고 100년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한 비이성적 버블의 극단적 비이성적 버블의 붕괴, 그걸 다 사례를 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따라서 3배수짜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거를 계속 들고 있으면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건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강한 기술적 조정이에요. 약한 기술적 조정은 상관없어요. 약한 기술적 조정은 5% 내외로 오는 기술적 조정은요, 그냥 거의 한 달 안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 그 회복하는 순간 다 넘어가기 때문에요. 침식 효과, 뭐 NDD 이거 상관없이 그냥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한 기술적 조정 무시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될 게 이제 강한 기술적 조정, 즉 1배수짜리가 다우지수나 S&P가 15% 정도, 10에서 15% 정도 하락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그래프입니다. 자, 녹색이 1배수짜리 종합주가지수예요. S&P 500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15%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3배수는 똑같이 3배수로 추정하죠. 그래서 3배수는 그래프가 저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15% 받으면 3배수는 한 45%, 50% 가까이 떨어지죠. 3배수짜리는 한 45%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15% 정도 기술적 조정을 받으면 대체적으로 미국의 주식시장 역사를 보면 저점에서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한 1에서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돈이 막 퍼부었기 때문에 1개월 안에 15% 정도, 10%, 15% 떨어진 건 1개월 안에 거의 다 1, 2개월 안에 다 회복을 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때에도 대체적으로 길어야 3개월 안에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3개월쯤 되면 똑같이 이제 추정한다고 그랬죠. 3배수짜리는. 그러니까 이대로 좀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3배수는 종합주가가 15% 떨어질 때 3배수가 45% 떨어져요. 그러면 15% 종합주가가 떨어져 이제 올라가죠. 올라갈 때 3개월 정도 후가 되면 전고점 100을 회복하는데 그때 3배수짜리는 대체적으로 90까지 정도밖에 회복을 못해요. 예, 이쯤 되죠. 90 언저리까지. 즉 10% 정도 손해라는 거죠. 종합주가지수는 100을 회복인데 여전히 원금이 10% 정도 손해본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식 투자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럼 종합주가지수는 떨어졌기 때문에요. 1회 3개월 그 다음에 오른단 말이에요.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종합주가지수가 대체적으로 전고점을 해보고 8%, 즉 108 정도 올라갈 때 둘의 격차가 사라져요. 그러면 한 8% 정도만 추가로 상승하면 ETF 3배수가 어떻게 돼요? 역시 똑같이 그 수준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3배수가 그래프 보시듯이 둘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수익률이 더 커져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은 뭐냐면 15% 하락하는 거는 그냥 들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충격이 그다지 크지도 않아요. 오히려 제가 여기 표시해놨죠. 매번 표시해놓거든요. 이게 종합주수가 15% 떨어져서 이게 45%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45%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가 사실 3배수는 저점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때 만약에 추가 자금으로 저점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3개월 안에 회복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1에 3개월 안에 저점 기준으로 전고점을 회복하면
이 자체로 82% 수익이 나요. 3배수짜리로. 그러니까 3배수짜리로 3개월 안에 82%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배수짜리는 자체로 그냥 쭉 10년, 20년 들고 있어도 수익이 크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저점에서 매수하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큰 수익, 왜? 3배수로 움직이니까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조정입니다. 20에서 30% 정도 하락하면 제가 대조정이라고 그랬죠. 역시 녹색이 종합주가지수 1배수짜리고요. 3배수짜리가 파란색입니다. 당연히 종합주가지수 제가 28% 정도 하락한 걸 이제 사례를 들었는데요. 28% 하락하면 3배수짜리 ETF MDD는 70%입니다. 70% 정도 떨어져요. 100불짜리가 30불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이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15 기술적 조정 수준은 한 45% 정도 떨어지니까 40에서 45% 떨어지니까 조금 떨리긴 하지만 버틸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요 정도 이제 대조정부터는 이제 심리적인 충격이 커요. 손이 막 아마 덜덜 떨릴 겁니다. 갑자기 70%가 빠지거든요. 100에서. 그러니까 100불짜리가 30%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했다. 원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남는 거죠. 이게 막 살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거. 보통은 대조정은 저점에서 종합주가지수가 대조정 20에서 30% 사이 뭐 이 정도 하는 거는 실물 경제가 큰 충격을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6에서 18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6개월, 반년이나 1년 반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대조정 20에서 30% 정도 하락을 받을 때는 실물 금융 시스템 충격이 안 가고 실물 경제에 엄청난 큰 타격을 보지 않는, 즉 이것은 이제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에 큰 타격을 보지 않는 정도의 경기 침체가 보통 대조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경기는 여러분 아시는데 사이클 있죠? 경기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 사이클에서 실물 경기 충격이 아니라 자연적 하락 사이클에서 보통은 대조정이 일어나 20에서 30%.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건 미국의 기준이에요. 6에서 18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게 리세션이 끝납니다. 자연적 순환에 의해 나타나는 리세션, 경기 침체는 6에서 18개월 정도면 끝나요.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 주가도 전고점을 회복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배수짜리가 종합지수가 100으로 회복될 때 3배수는 80 정도 회복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꽤 잘한 거죠. 예를 들면은 강한 기술적 조정 15%일 때는 90 정도까지 회복이 되고요. 100이 될 때 이거는 조금 더 속도가 느리죠. 왜냐하면 더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80 정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종합지수가 추가로 15% 상승을 하면 둘의 간격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3배수가 앞지릅니다. 그리고 보통은 종합주가지수가 100을 전고점을 회복한 다음에 추가로 15% 상승하는데 6에서 한 12개월 걸려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3배수짜리는 만약에 대조정 20에서 30% 구간의 하락을 맛봐서 3배수의 낙폭이 70% 전후가 되는 하락을 겪으면 그 하락된 그 시점에서 대체적으로 짧으면 1년, 길어도 30개월, 2년 반 정도 안에 전고점을 다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원금이 다 회복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3배수의 속도로 올라가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점 배수 타이밍이라고 그랬죠.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죠. 70%까지 떨어져서 저점 배수 타이밍을 하면 이게 100을 회복하는 시점이 되면, 전고점을 회복하는 시점이 되면 저점 기준으로 234%의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 매수 타이밍에서 폭발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폭발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자, 이게 20에서 30%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에서 40% 대폭락 구간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거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종합지수가 제가 39% 하락을 했을 때, 이번에 코로나 때 38, 39% 하락했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둔 거예요. 이랬을 때 3배수짜리는 84% 떨어집니다. 역시 MDD가 어마무시하죠. 살 떨립니다.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막 그 손가락이 막 떨리고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막 스마트폰이 막 떨립니다. 그냥 이거는 감정의 주체가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이성적이라도 이거 한번 당해보면요. 이 정도 떨어지면 84% 떨어지면 100불짜리가 16불 되는 거예요. 내 원금 1억이 1,600만 원 남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이렇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번 코로나 때는 더 빨리 회복됐죠. 거의 6개월 만에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는데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외라고, 2008년 기준 뭐 이렇게 봤을 때도 저점에서 전고점 회복하는데 보통 12에서 24개월 걸려요. 한 2년 정도. 이때 3배수는 72 정도 회복이 돼요. 1배수가 100을 회복하면 전고점 회복은 72%까지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회복하는 기간도 원금 회복도 격차가 크죠. 그렇지만 종합지수가 20% 정도 추가 상승하면 둘 간의 격차는 사라져요.
그래서 20%가 추가 상승하는 소요기간이 보통 종합주가지수가 20% 추가 상승할 때 12개월, 1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3배수짜리는 1배수짜리를 추월하는 게 최저점, 대폭락 이후부터 짧으면 2년, 길면 3년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리고는 추월을 해요.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또 사라지지도 않고 상장 폐지만 안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격차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걸 오히려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저점 기준으로 3배수가 100 원금을 회복하는 전고점을 회복하면 저점 기준으로 300에서 570% 정도 수익이 나요. 이게 이번에 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으면 2년, 보통은 짧으면 2년, 길면 3년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게 올해는요. 이게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 3배수짜리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작년 올해 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신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3배수를 가지고 계속 단타를 쳤던 분들은 사실 수익률이 크지 않았어요. 보통은 5배에서 7, 8배 났어야 될 이 코로나 장에 보통 3배수를 가지고 단타가 이게 유리하다라고 해서 단타를 막 치신 분들은 오히려 2배 정도 겨우 내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왜냐? 이게 단타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이 단타 칠 때 오히려 자기가 본인이 잘못해서 침식 효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손실로.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는데 3배수짜리가 되니까 그 정도로 2배라도 회복한 거죠. 안 그랬으면 더 수익률이 더 떨어졌죠. 그나마 3배수니까 그래도 원금 회복하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낸 거죠. 근데 단타를 계속 치다 보니까 모두 다 오르락내리락 다 맞출 수 없잖아요. 한 번은 맞추고 두 번째는 틀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침식 효과에서 이 상승률에 나타나는 수익을 전부 다 까먹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40% 정도까지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 3배수는. 원금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이게 빨라지면 훨씬 더 나죠. 훨씬 더 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대폭락은 요 정도 30에서 40% 정도 떨어진 대폭락은 보통 7년에서 제가 미국 주식시장을 분석해보면 7년에서 10년 정도에 한 번 정도 나타납니다. 한 번 정도. 그래서 제가 10년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10년 안에 이 대폭락 구간을 한번 집어넣어서 제가 기본 그래프를 2개를 보여드렸죠. 그게 첫 번째 강의 때. 첫 번째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첫 번째 강의를 나중에 들어보셔요. 그 기본 그래프를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7년에서 1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죠. 그리고 그걸 활용하면 그것을 활용만 하면 폭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피하지 못하고 맞더라도 사실 1배수 투자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을 크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제가 다음에 뭐 3강, 4강 때 또 다른 강의 때 제가 좀 더 전략적인 측면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할 것이냐, 수익률을 극대화할 때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그때 또 제가 시뮬레이션 해드린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40년 만에 한 번 정도, 미국의 경우 3, 40년 만에 한 번 경우, 뭐 선진국에서 대체적으로 그래요. 우리 한국도 뭐 그 정도 되니까요. 이거는 쉽게 해서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맞은 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 이제 50% 정도 하락한다고 그랬죠. 50% 정도 하락하는 경우가 미국에는 3, 40년 만에 한 번 정도 일어나요. 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앞으로 3, 4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강의를 해드리지만 한 번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강의를 통해서 다른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3, 4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요. 보통은 이제 50% 정도 하락하면 종합지수가 48% 정도 하락했을 때 기준을 잡으면 3배수짜리는 MDD가 91%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금 1억이 900만 원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잠을 못 자죠. 원금 회복할 때까지 이제 뭐 잠도 못 자고 뭐 심장이 쿵쾅거리고 이거는 그냥 절대 이성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할 수준의 엄청난 수준의 대폭락이 옵니다. 이걸 한번 맞으면 3배수짜리는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것도 왜? 자, 보세요. 종합지수가 보통 한 48% 정도 3, 40년만 한 번 일어나는 하락이라도 보통은 이게 2008년에 일어났죠. 2008년 미국의 기준을 볼 때 저점에서 전고점을 회복하는 기간을 볼 때 짧으면 24개월, 길면 48개월, 즉 2년에서 4년 안에 전고점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이 전고점을 회복할 때 3배수짜리 어떻게 되냐? 60까지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죠. 그러면 언제에 100% 회복이 원금 회복이 되느냐? 종합지수 주가지수가 추가로 30% 상승하면 이게 원금 회복이 됩니다. 3배수는. 보통 추가 상승할 때 1배수짜리 추가 상승할 때 12개월, 24개월, 1년에서 2개월 정도 더 걸려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중간에 또 다른 위기가 2008년 때는 이제 유럽발 금융위기가 껴서 이 시간이 좀 더 길어졌는데 그게 없다면 보통은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다우나 혹은 S&P 기준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저점에서 전고점을 회복해서 추가로 30% 정도 상승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3년에서 대체적으로 6년 정도 걸립니다. 3년에서 6년. 즉 3년에서 6년 정도면 원금을 넘어서서 이익이 나고 그 이후부터는 3배수짜리가 1배수짜리를 추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3, 40년 만에 한 번 정도 나타나는 대폭락. 그래서 3배수짜리가 91%까지 떨어져도 즉 90% 이상 폭락해도 사실 길게 끌고 가면 원금을 길게라고 해봐야 최장 길어봐야 한 6년 정도입니다. 짧게는 3년에서 6년. 네, 그렇죠. 짧게는 3년, 길게 6년. 그러니까 3에서 6년 안에 원금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물론 그 동안에 속은 쓰리죠. 네, 속은 쓰리지만 그래도 문제가 거꾸로 오히려 저점 매수 타임을 하면 저점 기준으로 원금을 100을 회복하면 900에서 1330%의 수익권이 납니다. 오히려 이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맞았다면 그냥 3에서 6년 들고 가고요. 이때 추가로 매수를 하면 새로 신규 매수를 하면 그게 900에서 1330%의 수익을 내요. 네, 낙폭이 크니까요. 당연히 올라가는 숫자 올라가는 걸 따라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좀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봐 드릴게요. 자, 기술적 조정 큰 문제가 안 된다. 이 기술적 조정은 사실 강한 기술적 조정은 1년에 한두 번씩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 뭐 떨지 마시라. 3년에서 한 5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강한 대조정 30% 정도 하락하는 이것도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없다. 대폭락도 마찬가지고요. 최악의 경우 금융위기 30에서 40년 정도에 한 번 일어나서 3배수짜리로 91% 정도 2008년처럼 다행히 2008년에는 이제 이게 3배수짜리가 그 터진 이후에 나왔죠. 그래서 그 하락폭이 없었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에도 숫자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하락폭을 보이지만 결국 3에서 6년 안에 원금 회복이나 혹은 추가 수익을 낸다. 그냥 들고만 있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어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나중에 전략을 할 때는 이거를 이제 줄이는 게 전략이 있죠. 줄이는 전략이 있죠. 이거는 최악의 경우에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들고 있다가 그냥 맞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대응이죠. 최악의 대응을 해도 3, 40년 만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금융위기를 맞아도 3에서 6년 안에 원금 회복이 되고 추가 수익을 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3배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리스크 없어요. 그러니까 3, 40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충격 그 리스크에도 3배수짜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 40년 만에 한 번. 요 정도 그 저걸 가지고 있는 주식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3, 40년이 어떤 기간이에요? 일반 기업으로 보면요. 요새 기업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됩니까? 15년, 20년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 30년, 40년 전에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3, 40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리스크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 리스크나 개별 기업의 어떤 우량주 혹은 뭐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거 3, 40년 이후에 나타날 위기 3, 40년 만에 한 번 나타날 위기를 가지고 투자를 못한다. 그럼 말이 안 되죠. 3, 40년 후에 삼성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기업의 라이프스타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삼성전자를 사면 위험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3배수짜리도. 그걸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악의 경우죠. 이게 이제 70% 이상 1배수짜리가 그리고 그것에서 최극단이 극단적으로 비이성적 버블이 만들어져서 붕괴하는 경우 그게 100년에 2번 정도 있었죠. 다우지수에서 한 번, 나스닥에서 한 번. 그래서 다우지수에서 100년에 한 번, 나스닥에서 한 번.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제가 보기에는 한 3, 40년 혹은 많게는 5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요. 다우는 한 10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고요. 자, 그런 경우죠. 그게 이제 다우는 대공황 때 다우가 88% 폭락했어요. 2년 10개월 동안 폭락을 했습니다. 88% 정도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2년 6개월 동안 81%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88%, 81%. 자, 이렇게 폭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시중에서 얘기하는 3배수짜리 절대 하지 마라. 10년 이상 하는 큰일 난다. 네, 원금 다 잃는다라고 이제 했을 때 폭락폭입니다. 99.75%. 자, 종합주가지수가 82% 폭락하면요. 3배수짜리는 3배수로 추가하니까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 99.75%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금을 1억을 가지고 있으면 3배수짜리가 만약에 낙헌법으로 맞았다 이번에 그러면 82% 폭락을 하면
그거는 이제 TQ를 가지고 3배수짜리 TQ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이제 얼마가 되느냐면 99.75%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250만 원 되나요? 1억 250만 원.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어마어마한 리스크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들고 있을 때, 자, 이 정도의 폭락은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가느냐? 88% 다우가 공개했을 때 최저점부터 전고점 회복까지 22년이 걸렸어요. 이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스닥은 12년 걸렸어요. 전고점 회복까지. 그러니까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강한 기술적 조정, 대조정, 대폭락 혹은 심지어 금융위기까지도 심지어는 50% 정도 하락하는 금융위기도 짧으면 빠르면 3년, 늦어도 6년 안에 전고점 회복을 하고 다 추가 수익률을 내는데 이 정도 80%가 넘게 폭락을 하면 왜냐하면 너무 높은 데 떨어졌으니까요. 계속 상승을 하더라도 그걸 거기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걸리겠죠. 최소 12년에서 많게는 2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평균 20년 잡으면 20년 동안 원금을 회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이 정도 폭락장을 맞으면 3배수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말이 맞아요. 두 가지 얘기했죠. 80%대 폭락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3배수짜리는 99%를 잃는다. 1억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99%니까 거의 100만 원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거 250도 아니고 25만 원이네요. 아무튼 99%를 잃는다. 두 번째, 들고 있어도 원금 회복하는데 20년 걸린다. 그러니까 3배수짜리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자, 여기 이것만 보면 이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3배수짜리가 종합 주가지수가 이렇게 80% 떨어졌을 때 100으로 회복될 때 3배수는 25까지밖에 회복이 안 돼요. 다른 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죠. 왜? 99.75% 떨어진 데부터 올라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종합지수가 그 위에 60%를 추가 상승을 해야 원금 회복이 돼요. 그러면 ETF 3배수가 제가 대략 해서 해보면 원금 회복 소요까지 짧으면 13년, 길면 24년 걸려요. 은퇴하신 분이 만약에 여기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24년 걸리면 이건 이제 시간 다 가버리는 거잖아요. 좋은 날을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배수짜리는 엄청나게 이제 위험한 상품으로 각인이 찍힐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는 이론적 위험이에요. 이론적 위험. 왜냐? 자, 첫 번째, 80% 이상 대폭락은 아까 말씀드렸죠. 나스닥은 3, 40년 만에 한 번 일어나고요. 다우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나요. 100년에 한 번 일어날 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안 된다.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크다. 피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과하다. 3, 40년 만에 한 번도 긴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안심할 건 아니지만 이것도 사실 그러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장기 투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꽤 오버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오버한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주가가요,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폭락이 오잖아요. 81% 나스닥. 그 다음에 대공황 붕괴가 88% 됐죠. 중요한 거. 이 앞에 보여드렸던 제가 3, 40% 폭락이나 심지어는 이렇게 50% 정도 폭락하는 요 정도 수준의 폭락은요. 3, 40%나 50% 정도 폭락은요. 보통은 대체하기가 꽤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짧으면 2, 3주, 길어도 2달 안에 이 낙폭을 완료시키거든요. 50% 정도가 2달 안에. 그러니까 이거를 대응하기가 이게 여기가 저점인가 뭐 이게 판단하기도 되게 힘들고요. 그다음에 대응하기도 꽤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말 그대로 3배수자라면 70% 80% 떨어지는 거를 다 그대로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야 돼. 못 피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80% 떨어질 때는요. 7, 80% 떨어질 때는요. 이게 2개월 뭐 3개월 안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대공황 때 다우가 88% 떨어졌을 때 2년 10개월 동안 떨어진 거예요. 88%. 88%가 1, 2개월 안에 떨어진 게 아니고요. 2년 10개월 동안 떨어진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올랐다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나스닥 버블 붕괴도 2년 6개월 동안 떨어진 거예요. 81%가. 81%가. 처음에는 훅 떨어졌지만 훅 떨어졌다 올라가고 이게 짧게 보여서 그러지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81% 하락해서 3배수가 99.75%까지 원금 손실이 날 때까지 나는 게 현실이 됐다. 이론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2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떨어져요. 2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이지 제가 실제적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맞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좌 비밀번호 잃어버리고 계좌가 어디가 없어졌는지 뭐 이런 것처럼 아예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2년 6개월 동안에서 계속 하락하는데 3배수짜리를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놔도 99.75%까지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는 3배수자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돼요. 물론 이게 3, 40%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81%까지 계속 떨어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제가 나중에 혹은 다른 강에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떨어지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 아무 때나 막 폭락이 일어날 때 랜덤하게 어떨 때는 30% 떨어지고 어떨 때는 50% 떨어지고 어떨 때는 80% 떨어지고 어떨 때는 70% 떨어지고 이렇게 이 하락장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30%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고요. 그만큼만 떨어지는 데는 50% 떨어지는 데는 그만큼 떨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고 80% 떨어지는 데는 그만큼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즉 조건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지금 장이 정확하게 30% 떨어질지 35% 떨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게 30% 정도 수준, 3, 40% 갈지 아니면 50%를 넘는 건지 아니면 8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건지는 분명히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조건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88%, 80% 떨어지고 2년 6개월 동안 그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서 스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전에서.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쉽게 얘기해서 80%를 맞아도 얼마든지 요 수준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제는 뭐 80%까지 내려서 여기서 팔아야 되겠다 하고 팔아도 그 다음에 전략을 써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요. 이게 보시면 심지어는 금융위기 90%까지고요. 이게 99.975%까지 원금이 상실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여기까지 안 하고 80에서 90% 정도까지 최악의 거기까지 원금에 대한 손실을 냈더라도 나머지 1, 20% 원금만 가지고도 그 다음에 3배수가 올라가는 속도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저점 매수에서 제가 얼마나 낸다고 그랬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미 내가 하락 전에 가지고 있던 건 91% 맞았더라도 새로 91%에서 신규로 매수하는 새로운 작업으로 매수하는 거는 원금을 회복하면 900에서 1330%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실 처리를 하고 그거를 신규로 저점에서 이게 3배수짜리가 올라가는 그것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이 대폭락 구간 안에서도 12년에서 20년 걸려 소요돼서 내 원금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보통은 3에서 6년 안에 원금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더 빨리, 더 많이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계산 안 했는데 어마어마할 거예요. 0.25잖아. 0.25에서부터 100까지 올라간다고 보세요. 이게 얼마만큼 수익이 나오고 이 저점에서 하면. 왜냐하면 주가는 오르거든요. 보세요. 1배수 오르잖아요. 3배수짜리라 그림이 제가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지만 1배수를 3배수로 추정하니까 생각해보세요. 오르잖아요. 다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높은 데서 떨어졌기 때문에 중간에서 손실을 처리하고 중간을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충분히 이 안에 몇 년 안에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3배수짜리도 수익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게 이론적이라는 것은 대폭락을 80% 이상 대폭락을 하면 3배수짜리는 99% 이상 손실을 본다. 맞죠? 이게 이제 이론적인 팩트. 그 다음에 이론적인 팩트 2. 이게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짧게는 12, 3년, 길게는 20년 이상 걸린다. 이게 이론적 팩트. 맞아요. 그러니까 3배수를 투자하면 조금 수익 받다가 한 30년을 묶이게 되는 거죠. 원금이. 혹은 그때에도 원금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팩트. 그러나 이론적 팩트. 그럼 실제적인 걸 봅시다. 실제적인 건 뭐예요? 첫 번째, 80% 이상 폭락하는 것은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2, 3개월 안에 폭락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2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대응이 81%까지 떨어질 때까지 맞지 않는다. 그리고 80% 넘게 떨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그 이상 추가적으로 50%를 넘는 타격인지 언제 내가 여기서 손실을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3배수를 일단 손실 처리하고 현금화하고 전략을 바꾼다라고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일반인들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제 사실은 2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떨어질 때 절대로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현실적으로 없다. 그래서 이론적인 하락이고 주가의 결론적인 하락이지만 실제 매매 전략에서는 그걸 다 맞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99.75%의 손실률을 기록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중간에 적절하게 손실 처리를 하면 얼마든지 전고점 회복 기간을 13년이나 20년이 걸리지 않고 50% 정도 하락했을 때, 금융 시스템 위기가 왔을 때에 나타나는 그 하락에서 회복되는 그 속도, 짧으면 3년에서 길면 6년 안에 원금 회복을 할 수 있다. 즉 100년에 한 번 오는 대폭락을 맞아도, 대폭락이 현실이 돼도.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인데요. 이게 또 중요한 건데요. 이게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혹은 4, 50년 만에 한 번, 3, 40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80% 이상의 대폭락이라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종합주가지수가 예를 들면 2개, 3개씩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코스닥 있고, 즉 전통주와 기술주, 미국은 뭐 다우, 나스닥, 혹은 뭐 중간에 S&P가 있긴 하지만 S&P는 그걸 섞어놨으니까 대형주들을 빼놓으면 다우와 나스닥을 보면 이렇게 2개가 있죠. 80%가 넘는 폭락은 일어나더라도, 이게 이제 중요한 팩트인데요. 또 하나 있는데, 일어나더라도 양쪽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요. 즉 다우가 일어나든지 나스닥이 일어나든지.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다우가 앞으로 80% 이상 폭락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00년에 한 번, 진짜 100년에 한 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실물 경제 완전히 작살이 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대폭락, 대공황 때. 이거는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해서 다우가 앞으로 80% 이상 폭락하는 거죠. 미국이 망했을 때 나타나는 폭락률이에요. 그러면 다우가 80% 터지면 다른 나라는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불가능하진 않지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 미국이 그 정도로 망할 때는 전조가 다 오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80%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은, 미국의 경제가 완전히 폭망하지 않는 한 80% 정도를 넘는 대폭락이 주식시장에 일어나는 것은 나스닥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나스닥이 언제 터지느냐? 보통은 기술버블 붕괴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2000년은 제3차 산업혁명, 인터넷과 뭐 이런 거죠. 네, 닷컴 버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스닥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뭐 그 요새 나오는 메타버스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죠. 이 4차 산업혁명기에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정도 터지려면, 80% 떨어지려면 그 정도 떨어질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호가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그게 위험하다는, 앞으로 나스닥에서 예를 들면 한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년, 20년 안에 80% 정도. 그러면 이제 그게 현실이 되죠. 그렇지만 현실이 돼도 99.75%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게 보통 2년 이상 떨어질 거예요. 이번에도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3배수를 들고 있을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나스닥이 그렇게 나스닥이 떨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우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위험하면 얼마든지 트랜지션이 가능하다. 자, 이게 닷컴 버블 때 다우입니다. 닷컴 버블은 아까 보셨죠? 81%, 2년 6개월 동안 81% 떨어졌는데요. 다우지수는 2년 6개월 동안 34%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 신호 오기 때문에 3배수짜리로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를 추종하는 3배수를 안 사면 됩니다. 혹은 그 이전에, 그 전 신호가 오기 전에 S&P든 혹은 다른 섹터든 좀 더 전통주 쪽에 포커스되어 있는, 뭐 예를 들면 러셀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죠. 여기에 포커스된 쪽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면 맞을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그거는 충분히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오고 신호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을 내려볼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번 강의는, 두 번째 강의는 3배수, 2, 3배수 레버리지 ETF의 최대 약점. 장기 투자하면 원금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때 나오는 대표적인 게 대공황 때 나스닥 버블, 닷컴 버블 붕괴와 같이 80%가 넘는 폭락률을 추정지수가 하면 3배수짜리는 99% 이상 원금 손실이 난다. 1억짜리가 100만 원 남는다. 1억 원금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회복하는 데는 20년 이상 걸린다. 그러니까 결코 회복하지 못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그래서 3배수짜리는 장기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게 있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일어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게 일어나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고 그 정도의 낙폭을 맞을 사람은 거의 없다. 3배수 투자를 해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 3배수 레버리지 투자 ETF 상품의 어떤 그 약점, 리스크들을 실제로 다양한 계산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첫 번째 강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3배수짜리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S&P 뭐 여러 섹터가 있지만 그건 또 다음번 강의 또 말씀드리게요. 기본적으로 S&P 500을 추종하는 3배수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 나스닥을 3배수 추정하는 ETF 3배수짜리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최악의 경우 80%가 넘는 폭락이 오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고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충분히 1배수짜리 상품들을 사는 것보다 보통 주식이죠.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크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투자 전략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